저는 말한 대로 못 해낸 적이 없었어요. 마음 먹고 공부해서 스카이에 들어갔고 마음 먹고 취업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갔었고요.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스마트스토어를 부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연매출 30억까지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로 10만 구독자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구독자 10만이 되면 이 영상에 성지순례를 오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실패하는 습관이었고 성공하는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방법은 너무 명확해요. 목표를 설정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인지 스스로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걸 내가 진짜 해야 하나? 진짜 되려나? 할 수는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만 하다가 시간이 가죠.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찔러만 보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즉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거죠. 반대로 성공하는 방법도 너무나 명확한데요. 스스로 꼭 할 거다, 이룰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될 때까지 그냥 믿고 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진짜 되죠. 이런 생각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즉 습관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었는지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번 목표를 정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겠죠. 그럼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한번 성공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도 머지않아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성공의 순환에 들어온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고 목표 수치가 있다면 이 목표에 모든 걸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남들 3개월 걸려서 공부하는 자격증을 제가 일주일 만에 땄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암기력이 진짜 안 좋은데 이건 심지어 죄다 암기하는 시험이었거든요. 일단 시험 보겠다고 비싼 응시료는 내놨는데 딴 거 하느라 공부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시험을 안 보러 가면 생돈이 날아가니까 일주일만 딱 죽어라 해보자 하고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 방 한가운데에 빈 책상을 두고 딱 앉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먹은 거죠. 공부에 필요한 책이랑 연필 정도만 세팅을 했어요. 카톡 상태 메시지는 잠수 중이라고 써놓고 가족한테만 시험 공부해야 돼서 연락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서는 핸드폰을 꺼놨습니다.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 환경 세팅을 한 거죠. 합격이라고 앞에다가 써붙여놓고 시작 전에 한 번씩 매일 읽었고요. 반복해서 나한테 성공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암기를 잘한다고도 되뇌었었어요. 나 암기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암기를 잘할까? 이렇게 했었어요. 일주일 만에 끝내기 위해서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을 정하고요. 목표 세분화이죠.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몰입하기 시작했었어요. 밥은 배달시켜 먹고 쓰레기 버릴 시간도 아까우니까 휴지 나오면 그냥 바닥에다 갖다 버렸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려고요. 2, 3일에 한번 못 견디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에 방해가 되면 그때 씻었고 당연히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죠. 목표하는 바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어요. 모든 시간을 다 1순위인 시험 공부에 집중했었고 밥 먹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씻는 것도 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했었던 거죠. 물론 오랜 기간을 들여야 하는 목표라면 지치지 않을 수준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걸 좀 더 정리해서 5가지 스텝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가짐이 저절로 생기기를 바라는 데에서 보통 오류를 범해요. 왜 난 간절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절함은 많은 경우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절함도 학습인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도 처음 딱 보고서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이러면서 더 정이 들고 빠져들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자꾸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리마인드하고 간절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거구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하고 있다라고 또 뇌에 인지시키면서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형성이 되는 거죠. 간절함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소원일기예요.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0번씩 손으로 쓰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이 소개한 방법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초반에 한 10일 정도만 연속으로 쓰다 보면은 그 뒤에는 하루라도 빼먹기가 아까워져요. 이거 100일만 쓰면 이루어진다는데 중간에 그만두기가 좀 그렇잖아요. 50일 정도 썼다고 쳐보면 그 뒤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졸면서도 막 쓰게 되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면 내가 이 목표에 이렇게 진심이구나 하고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효과도 하나 있고 또 글을 쓰거나 읽게 되면 속발음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쓰면서 그냥 손만 아프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속발음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계속 읽어주는
끊어주는 거죠. 내 목표는 이거다. 우리는 이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럼 또 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해결의 작은 실마리라도 외부에서 보이게 되면 예민해져 있던 레이더가 딱 작동하면서 놓치지 않고 잡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해꾼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요. 핸드폰을 아예 끊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SNS만큼은 꼭 끊으셔야 해요. 주변에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 마음인지라 흔들리게 되거든요. 나만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그게 딱히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옆을 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달린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부자 아빠라고 할 수 있는 30대에 몇백억 부자가 된 멘토님이 계신데 회사를 나와서 처음 사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을 하나도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보잘것없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으니까 회사에서 억대 연봉 받는 친구들이랑 비교가 많이 됐겠죠. 하지만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쓸데없는 비교를 차단하고 계속해서 내 목표를 따라간 거죠. 30 후반이 되니까 멘토님은 몇백억대 부자가 되어 있었고 잘 나가던 친구들은 다들 회사에서 잘려서 멘토님한테 일자리를 구하러 오더라고 했었어요. 세 번째는 성공을 세뇌하는 겁니다.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 멍청인가? 그러면 뇌는 못하는 이유를 무의식 중에 찾는다고 해요. 반대로 나를 칭찬해주고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나 와 이만큼이나 했네? 라고 하다 보면 재미도 생기고 내가 잘하는 이유를 무의식 중에 찾아서 실제로 나중에는 잘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재미가 생기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될수록 잘하게 되는 순서를 밟아야 하죠. 지금 바로 한번 써붙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모니터 앞에 붙이고 일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끝난 후에 되뇌입니다. 나는 돈을 왜 이렇게 잘 벌까? 나는 월에 1억씩 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목표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도전 가능한 수준의 목표여야 달려들 마음이 생기잖아요. 뭉뚱그려서 6개월 뒤 순이익 1,000만 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목표하는 바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쪼개는 게 필요한데요. 첫 달 목표는 상품 50개 등록, 두 번째 달에는 매출 50만 원, 셋째 달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 단위나 하루 단위로 쪼개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U자 형태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면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끝날 쯤에 다시 에너지가 확 생겨요. 그래서 작은 U자를 여러 개 만들어야 크게 침체되는 구간 없이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장기전을 할 때는 꼭 주간 목표를 세워야 해요. 단거리 달리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몰입입니다. 위에 모든 것이 갖춰졌다면 이제 남은 건 몰입밖에 없는데요. 몰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 배치를 하게 되죠. 우선순위가 없다면 마구잡이식으로 되는 대로 시간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 영상을 준비했을 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추석 당일 잠시 가족들이랑 밥 한 끼 먹고 돌아와서 일요일은 회사에 출근했었어요. 추석이라는 것도 일요일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인 거잖아요. 휴일은 왜 쉬어야 하나요? 내가 정해놓은 목표, 그러니까 10만 구독자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번듯이 있는데 남이 정해놓은 휴일이라고 해서 열일 제쳐두고 우선순위를 뒤바꿔 신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로 얘기했던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을 거고 어떤 유혹이 와도 목표에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